2020년도 3월부터 여기 학원에서 수강을 해서 21년 1월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수강을 한 건국대학교 합격생 원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학년을 수료하고 자퇴를 했어요. 전적대 다니면서 성적은 되게 좋았지만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나는 공부 얼마 안 했는데 내가 1등이네? 나는 여기 있기 싫다.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끝나자마자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옆에 있던 계속 생활했던 형이 동국대학교 다니는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한테 계속 맨날 물어봤어요. 형 학교 바꾸면 뭐가 좋아? 그 형이 삼수했거든요. 그래서 형 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형이 학교를 바꾸면 주위 사람들이 바뀌어서 좋대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있던 전적대를 비하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전지학대학교 가서 이제 플랜카드 걸려 있는 거 보면 어디 공사 한 명 합격, 어디 그냥 뭐 한국 수제력 공사 한 명 합격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서 내가 이제 꽈탑을 해도 진짜 교수님한테 신임도 없고 후배랑 선배들이랑도 잘 지내도 내가 할 수 있는 끝은 공사구나, 그냥 공기업 가는 게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딱 한 번 사는 거 서울에서 학교 다녀보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편입을 결정하게 됐고, 그러면은 1학년은 수료를 하면은 한 보통 30학점, 35학점 정도 이제 취득을 하잖아요. 저는 편입을 준비를 하면서 같이 학점 은능제를 진행을 해서 105학점을 따서 이제 그러고 학사 편입으로 편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 105학점이라고 하면은 좀 많은 학점이에요. 근데 뭐 자격증도 따고 시험도 많이 보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제 자기소개는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합격 후 소감. 저는 지방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살았는데 이게 편입을 하게 되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서울에밖에 학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해서 인천에 저희 형 집이 있거든요. 저희 친형 집이 있어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이제 왕복으로 다니면서 학원을 수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엄마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부모님도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공부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합격 발표날, 건국대학교 발표날에 제가 이제 딱 잠에서 깼는데 시험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시험이 없거든요. 공부 안 해도 돼서 맨날 자다가 딱 깼는데 막 선생님이 밴드 공지 올려주시거든요. 뭐 어디 학교 합격 확인해라, 뭐 떴다 이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잠결에 제 이제 수험번호 치고 이름 치고 생년월일 치고 딱 떴는데 최초 합격 이렇게 딱 떴어요. 근데 이게 꿈이겠거니 하고 다시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딱 눈을 떠가지고 딱 핸드폰을 딱 키자마자 잠금해제 딱 되는데 건국대학교 최초 합격인데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제 건대를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엄마, 나 이제 건대 붙었다, 나 이제 간다, 학교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울면서.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이 엄마랑 같이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저 스스로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어디 가서 학교를 말하는 것도 부끄럽지도 않고, 어디 뭐 대외 활동해도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데 나도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도 막 공모전도 여러 가지 참여하고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 공모전 참여해달라라고 막 전화도 받고, 이렇게 되니까 저도 막 제 자존감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공사가 목표였는데 이제 대기업을 목표로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러는 거 보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라서 이제 대외 활동이 많이 없지만 학교들마다 연합동아리 하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 가서도 여러 가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전공을 하는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공부도 하면서 저 스스로의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세 번째 질문이 합격할 수 있었던 나만의 노하우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딱 그런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로 풀어요. 그러니까 독해를 딱 짐을 딱 보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무조건.
이게 막 그 문제를 보면 현지를 먼저 보는 것도 있고 문제 첫 줄을 읽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선생님 성대모사 하면서도 풀어요. 그러면 독해 풀 때는 독해 선생님이 되는 거고 논리 풀 때는 논리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은 약간 선생님처럼 접근할 수도 있고 그 수업 시간대 분위기나 내가 배웠던 거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문제 푸는 순서를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시험지를 딱 받으면 단어, 문법, 논리, 독해 순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순서를 바꿔서 논리 독해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법 풀고 그 다음에 마킹을 하면서 단어를 풀었거든요.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 단어를 지금 되게 많이 외우셔서 다들 시험 보실 때마다 공감하실 텐데 두 개는 지워지고 나머지 둘 중에 모르겠어요. 이게 긴가민가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고민한다고 계속 똑같이 붙잡고 있어요. 1분이든 2분이든. 그러니까 그 문장을 해석을 하면은 다 말이 되거든요. 다 말이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계속 이제 그걸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분, 2분 날려먹고 또 다음 단어 문제도 똑같아요. 또 날려먹고 문법도 두 개까지 지워져요. 내가 확실히 아는 거. 근데 나머지 두 개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계속 시간을 집어먹거든요. 근데 독해나 논리는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문제 맞히는 확률이 높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논리 풀고 독해 풀고 그 다음에 문법 풀고 단어는 마킹하면서 바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찍고 버려요. 어차피 틀리거든요. 어차피 찍는 거라서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슬럼프 극복 방법은 저는 학교를 갔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저는 자연계를 준비해서 한양대를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뭐 지금 학교도 너무 만족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저는 한양대랑 건대 두 곳 가봤어요. 주말에 공부가 안 돼요, 사실. 수업도 없고 시험 안 보면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집에 있으면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학교를 한 바퀴 쭉 둘러보면 내가 내년에 여기 다니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건물에서 수업을 듣는다고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그 학교가 미친 듯이 가고 싶어. 어떻게 해서라도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공부가 안 되거나 딴 생각이 많이 들거나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학교를 놀러 가서 학교 건물도 구경해보고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무슨 음식점이 앞에 있나 뭐 뭘 입고 다니나 뭘 좋아하나 이런 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했는가. 음, 영어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영어 학원에서 처음 시험 봤을 때 37점인가 그랬거든요. 야, 이거 보면서 성적표 이렇게 보면은 맨 꼴등에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이제 학교 못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담임선생님이 맨날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을 거예요. 제발 데일리 테스트 좀 잘 봐라. 꼬박꼬박 올려라.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 시험일 때 되게 성적이 많이 올랐지만 단어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계속. 정말 한 70점 넘어갈 때까지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점수 올리기가 진짜 진짜 쉬워요. 문제 많이 풀고 공식 많이 외우면 되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식 많이 외우고 많이 풀고 그리고 섭쌤이 많이 알려주실 텐데 섭쌤이 하라는 거 다 하세요, 제발.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풀고 내가 시간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잠을 줄여서라도 하세요. 저는 시험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학원에 와서 7시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학원 문 닫고 집에 가면 11시 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고 다시 5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말해요. 방금 말했던 거 똑같이 5시 반에 일어나서 11시 반까지 공부했다. 그러면 그게 되니요 학생들이. 근데 제가 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쓰러질지도 않을 거고 저도 뭐 시험 기간에 이제 시험 보러 가다가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응급실 가서 링겔 맞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으면은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슬슬 기출문제 풀 때잖아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출문제를 풀면 무조건 기출문제를 풀고 가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 시험 때 진짜 잘 봤어요. 마지막 시험을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는 거 전국에서 4등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만감이 또 빠져 있는 거죠. 아, 내가 쓰면 어디든 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안 했어요. 근데 좀 되게 아니라고 자만했지만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해서 기출문제도 많이 안 풀어봤단 말이에요. 이제 앞에 시험이 있는 뭐 한양 건대나 하천대, 단국대 이런 데는 시험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다 붙었는데, 뒤에서 정말 가고 싶었던 한양대는 하나도 안 풀고 갔어요, 기출문제를. 근데 이게 제가 딱 느껴보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가면 그 학교 문제 스타일에 딱 맞춰져요, 제가. 그러니까 가기 전날에는 그 학교 기출문제를 쫙 풀어보면, 아,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뭐 문법이 몇 문제, 독해가 몇 문제 이렇게 나오겠다 라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주자면, 학교마다 문제 용지가 달라요. A4로 준 학교도 있고 B4로 준 학교도 있고. 이게 문제 원본을 다운받아 보시면 이게 A4다 B4다라는 게 딱 직감이 오거든요. 이렇게 문제 크기를 보면. 그래서 학교 문제 용지에 맞춰서 푸는 연습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군대에서 특급 전사하고 체력이 진짜 좋았어요. 그거 믿고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했던 거거든요. 근데 가천대 시험 보러 가는 날에 진짜 딱 일어났는데 막 눈이 앞에 안 보이고 막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몸을 일으키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해가지고 119 불러서 응급실 가서 링겔 맞고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꼭 제발 체력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진짜 저도 쓰러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쓰러지는 거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게 무리를 해서 공부하는 건 좋지만 시험 볼 때까지만이라도 잘 먹고 운동도 조금 하고 잠도 좀 잘 자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루는 날 잡고 잤어요. 그냥 핸드폰 끄고 일요일날 그냥 잤거든요. 그러면 한 오후 2시쯤 일어나면 월요일 수업 준비하던가 아니면은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까 제 영어 성적 말씀드렸지만 9월 달까지는 50%도 못 넘었어요, 성적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50%가 안 나오더라고요, 영어 수학 합쳐서. 그러면서 그때 조교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학교 갈 수 있냐고. 근데 성대 조교였는데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3시간 동안 저를 혼내는 거예요. 공부 왜 안 하냐,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러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듣고 그때부터는 진짜 죽어라 공부만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1시간, 그러니까 왕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도 단어 계속 보고 막 공부하다가 코피도 쏟아져 보고 안 되면 막 시험 문제 찢고 막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꼭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꼭 간절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진행하는 커리큘럼이 저는 좀 되게 좋았다고 느껴진 게,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엔 이걸 하고 어느 시기엔 이걸 해라. 이게 저는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합격하고 나서 든 생각인데 되게 조금 체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 계속 공부를 하면서 누가 옆에서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잘하고 있나. 이제 그럴 때마다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잘하고 있나 물어보고, 아니면 조교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적 부분이라든지. 조교들이 진짜 잘 알거든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다 똑같은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이라서 뭐가 어디가 이제 잘못되고 어디가 맞는지는 조교들이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조교들한테도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열심히 끝까지 간절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